그날 밤이 저에게는 진짜 여자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거친 손이 제 몸을 어루만질 때 25년 동안 잠들어 있던 여자의 본능이 깨어났어요. 서진아, 넌 정말 아름다워. 그 깊고 굵은 목소리가 제 귓가에 속삭일 때마다 전신의 전율이 흘렀죠. 남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체온, 넓은 가슴팍, 그리고 저를 완전히 감싸 안는 강인한 팔. 70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열정적이고 남성적인 그분 앞에서 저는 한없이 여린 여자가 되어갔어요. 아버님,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제 입술에서 나오는 신음 섞인 고백에 그분은 더욱 깊이 저를 품어주셨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게 진짜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25년이 되던 해봄, 저는 윤서진, 52살의 평범한 전업주부였습니다. 아니, 평범했다고 생각했었죠. 남편 성우와는 대학 때 만나 지금까지 함께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이에는 말 그대로 벽이 생겨 있었어요. 여보, 오늘 회사 회식이니까 늦을 거야. 성우는 아침마다 똑같은 말을 던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오는 건 항상 새벽이었고 술 냄새와 함께 침실로 들어와 등을 돌리고 잠들었죠.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 인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어느 봄날 오후 저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정원이 내려다 보였는데 시아버지 제오 어르신이 장미 가지치기를 하고 계셨어요. 70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꼿꼿한 허리, 그리고 상의를 걷어올린 팔뚝이 보였습니다. 어머,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팔뚝이 얼마나 탄탄하고 남자다워 보이던지요. 굵은 손마디로 가위를 다루는 모습도, 이마에 맺힌 땀방울도 모든 게 생생하고 살아있어 보였습니다. 서진아, 차 한 잔 부탁할 수 있겠니?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몰래 훔쳐보다 들킨 것 같아서요. 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 녹차를 우렸습니다. 손이 미묘하게 떨려서 찻잔이 조금 흔들렸어요. 뭐가 잘못된 거지?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원으로 나가 차를 건넬 때 시아버지의 손과 제 손이 스쳤어요. 그 순간의 전율이란 결혼 25년 만에 처음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었습니다. 남편의 손은 언제나 차갑고 성이 없었는데 시아버지의 손은 따뜻하고 거칠면서도 든든했어요. 고맙다, 서진아. 너 혼자 집에서 심심하지? 성우 녀석이 요즘 너무 바쁜가 보구나. 그 따뜻한 목소리에 제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언제부터 누군가가 제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준 적이 있었을까요? 남편은 제가 심심한지 외로운지 관심도 없었는데. 괜찮아요, 아버지. 그런데 몸 조심하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요. 하하, 아직 젊은 놈들 못지않게 건강하다. 보렴. 시아버지가 웃으며 팔을 굽혀 보이셨어요. 어머나, 정말로 탄탄한 근육이 불룩 솟아올랐습니다. 70세의 몸매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분의 가슴팍으로 향했습니다. 셔츠 사이로 비치는 넓은 가슴과 굵직한 목선.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몸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이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이 또 늦는다는 연락을 해왔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아버지와 단둘이 저녁을 먹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진아, 오늘 저녁은 뭘 해줄 거니?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어때요? 그거 참 좋구나. 내가 해주는 음식은 정말 맛있어. 시아버지의 칭찬 한마디에 제 마음이 이렇게 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정성스럽게 갈비찜을 끓이면서 계속 시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든든한 어깨, 따뜻한 미소, 그리고 제게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 저녁 식사 시간 둘이서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시아버지가 젓가락질하는 굵은 손을 보고 있으니 자꾸만 그 손이 제 손을 잡아주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서진아, 요즘 표정이 많이 어두워진 것 같구나. 성우 때문이니? 갑자기 직설적인 질문에 제 마음이 철렁했어요. 시아버지의 깊은 눈동자가 저를 꿰뚫어 보고 있었죠. 아니에요. 그냥 숨기지 마라. 내 아들이 어떤 놈인지 내가 모르겠니? 집에서 아내한테 소홀하고 밖에서만 바쁜 척하는 것 말이야. 그 순간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묵직한 남성다움이 배어 있었어요. 마치 저를 보호하려는 듯한 톤이었죠.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아, 넌 아직 젊고 아름다운 여자야. 그런 여자가 이렇게 시들어가는 걸 보니 답답하다. 아버지,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넌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 말과 함께 시아버지의 손이 살며시 제 손을 덮었습니다. 따뜻하고 굵직한 그 손길에 제 온몸이 전율했어요. 이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미안하다, 서진아. 그냥 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랬어. 시아버지가 손을 거두셨지만 제 손바닥에는 여전히 그분의 체온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가 조용히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 누워서도 잠들 수 없었어요. 자꾸만 시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그 깊은 목소리가, 그리고 저를 걱정해 주시던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제 옆에서는 남편이 등을 돌리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언제부터 저는 한 여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투명한 존재가 된 걸까요? 하지만 오늘 시아버지의 눈빛 속에서 저는 다시 한 여자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설렐 일인지 몰랐어요.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가?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지낸 여자로서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미 뭔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남편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었던 걸 인정하게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오후 남편이 출장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저는 우연히 그의 차가 시내 호텔 주차장에 있는 걸 봤어요. 쇼핑을 나갔다가 발견한 거였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분노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어요. 역시 그랬구나 하는 체념 같은 것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했어요. 2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가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죠. 서진아, 왜 그렇게 우울한 표정이니? 시아버지께서 서재에서 나오시며 물으셨어요. 손에는 두꺼운 철학책을 들고 계셨죠. 그 책을 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아버지,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 마라. 내가 70년을 살아왔는데 여자의 울먹이는 표정 정도는 안다. 시아버지가 제 옆에 앉으시면서 은은한 남성 특유의 향이 느껴졌어요. 비누 냄새도 아니고 향수 냄새도 아닌 그냥 건강한 남자의 채취였죠.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성우, 그놈이 또 뭘 했니? 아버지, 아드님 욕하시면 안 돼요. 내 아들이라고 눈 감아줄 생각은 없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배어 있었어요. 그 굵직하고 낮은 음성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도 목소리가 날카롭고 신경질적인데 시아버지는 화가 나셔도 이렇게 깊고 차분하시네요. 서진아, 나한테 말해봐. 무슨 일인지. 시아버지의 큰 손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 성우가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놈이.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감싼 손에 더 힘이 들어갔어요. 마치 저를 보호하려는 듯이. 언제부터 알았니? 사실은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확실해졌죠. 출장 간다고 했는데 시내 호텔에 있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털어놓으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께 말씀드리니까. 서진아, 고생 많았구나.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25년 동안 아무도 제 고생을 알아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내가 그놈을 잘못 키웠나 보다. 이렇게 좋은 여자를 두고. 시아버지가 제 얼굴을 바라보시는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단순히 며느리를 걱정하는 시선이 아니라 한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의 눈빛 같았죠. 아버지, 서진아, 넌 정말 아름다운 여자야. 52살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말과 함께 시아버지의 손이 제 뺨을 살짝 어루만졌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그 손길에 제 몸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이런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건 아는데 내 아들놈이 너무 바보 같아서 그래.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거부의 의미보다는 당황한 마음이 더 컸어요. 사실은 이런 관심을 받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서진아, 나도 남자다. 이렇게 매력적인 여자가 내 앞에서 울고 있으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 시아버지가 일어서서 책장 앞으로 가셨어요. 그분의 뒷모습을 보는데 정말로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꼿꼿하고 당당했습니다. 어깨도 넓고 허리도 곱고. 서진아, 이 책 한번 읽어볼래? 시아버지가 건네신 책은 사랑에 대하여라는 철학서였어요.
사랑이라는 건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고 했어.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금기를 넘어서기도 한다고. 그 말씀을 하실 때 시아버지의 눈빛이 제게 집중되었어요. 제 가슴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넌 아직 젊어, 서진아. 그리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 내 바보 같은 아들한테 인생을 낭비하지 마. 시아버지가 다시 제 앞으로 다가오셨어요. 이번에는 정말 가까이. 제가 그분의 체온을 느낄 수 있을 만큼요. 서진아. 네. 만약에 말이야. 나이 차이 같은 건 신경 쓰지 않는다면 너는 어떤 남자를 원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진짜로 아껴주는 사람, 진짜 남자다운 사람이면 좋겠어요. 진짜 남자다운 사람? 네. 든든하고 따뜻하고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시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분이야말로 제가 방금 묘사한 그런 남자의 전형이었거든요. 그런 남자가 바로 내 앞에 있다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낮고 깊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한 발짝 더 다가오시면서 저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셨죠. 아버지, 서진아, 나는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걸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시아버지의 두 손이 벽에 짚혀지면서 저를 감싸 안는 자세가 되었어요. 그분의 넓은 가슴이 제 바로 앞에 있었죠.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이러시면 정말 안 돼요. 하지만 제 몸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남성적인 기운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감각, 남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서진아, 나도 참을 수 없어.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내 집에서 시들어가는 걸. 시아버지의 숨결이 제 귀가에 닿았어요. 따뜻하고 거친 그 숨소리에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건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니?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아끼는 게 잘못된 거야? 시아버지의 손이 제 턱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그분의 깊은 눈동자와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있었어요. 서진아.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시아버지와 저는 급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은 여전히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가슴은 쿵쿵거리고 있었죠. 아버지도 계시네요. 서진아, 뭐해?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인사였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아버지랑 이야기하고 있었어. 그래, 나 씻고 올게. 오늘 정말 피곤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욕실로 들어갔어요. 출장 간다더니 벌써 돌아오고 거짓말이었다는 게 더욱 확실해졌죠. 시아버지와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뭔가가 흘렀습니다. 방금 전 그 순간의 떨림이 아직 제 온몸에 남아 있었거든요. 서진아, 아버지, 오늘은 이만. 저는 황급히 부엌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변해버렸어요.
그날 밤 남편이 씻고 나와서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와 비교하니 모든 게 달랐어요. 체격도 목소리도 그리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오늘 느꼈던 그 떨림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의 넓은 가슴, 거친 손, 깊은 목소리, 그리고 저를 바라보던 그 뜨거운 눈빛. 모든 게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미 금단의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멈출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을.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하루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또다시 출장이라며 집을 나선 그날 오후, 저는 친구 미경이와 쇼핑을 나갔어요. 그런데 시내 번화가 카페 앞에서 남편을 봤습니다. 그것도 젊은 여자와 함께요. 저 여자가 누구지? 미경이가 놀라며 물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남편 회사의 신입사원 박수진이었죠. 회사 송년회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보다 20살도 어린 남편과 그 여자가 카페를 나와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서진아, 괜찮아? 미경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답했어요. 정말로 괜찮았거든요. 아니,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고 해야 할까요? 드디어 확실해졌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2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과 함께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거실 소파에서 책을 읽고 계셨죠. 제가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드셨는데 제 표정을 보시더니 즉시 책을 덮으셨습니다. 서진아, 무슨 일이니? 얼굴이 너무 창백해. 아버지. 그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까지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무슨 일인지 말해봐. 또 성우 때문이니? 시아버지가 소파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분의 따뜻한 관심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봤어요. 성우가 다른 여자랑 호텔에 들어가는 걸. 그 개자식이.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셨죠. 그 모습이 너무 남자답고 든든해 보였습니다. 서진아, 많이 충격받았지?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죠. 이제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서진아. 시아버지가 저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셨어요. 그 넓고 따뜻한 품에 안겨 있으니 모든 것이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품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든든함이었어요. 울지 마, 서진아. 그런 놈은 울 가치도 없어. 시아버지의 큰 손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럽던지. 저는 그분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넌 아직 젊어, 서진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새로운 시작이요? 시아버지가 제 얼굴을 들어올리며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그분의 거친 엄지손가락이 제 뺨을 어루만질 때 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아, 넌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넌 정말로 사랑받아야 할 여자야. 그 말과 함께 시아버지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제가 그분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서진아, 나는 정말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걸 견딜 수 없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그리고 저를 안고 있던 팔에 힘이 들어갔죠. 마치 저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거부감보다는 떨림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넓은 가슴에 닿아 있는 제 몸이 자꾸만 뜨거워졌거든요. 왜 안 돼?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위로하는 게 왜 안 돼? 시아버지의 손이 제 얼굴을 감쌌어요. 그 큰 손 안에서 저는 한없이 작고 소중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서진아,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행복했으면. 아버지, 그리고 나는 내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 넌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따뜻한 여자야. 시아버지가 제게 더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그분의 숨결이 제 얼굴에 닿을 정도로 저는 그분의 입술이 제게서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잘못됐어? 나이, 관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서진아.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눈빛에는 더 이상 시아버지의 눈빛이 아닌 한 남자의 뜨거운 욕망이 담겨 있었죠. 서진아, 네, 나는 너를, 정말로 너를.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분노에 찬 그 목소리에 시아버지와 저는 깜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성우야, 너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제 아내한테. 남편이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오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나온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성우야, 내가 할 말이 있니? 시아버지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나오는 걸 봤어.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25년 동안 이 여자가 너한테 얼마나 헌신적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하니?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어요. 저를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죠. 아버지, 그것과 이것은 다른 문제예요. 아버지가 제 아내를 건드리는 건 너 같은 놈이 이 여자를 아내라고 부를 자격이 있어? 시아버지가 일어서셨어요. 70세의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당당하고 위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주눅들어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아버지, 성우야, 내가 이 집에서 나가. 뭐라고요? 이 집은 내 집이다. 그리고 서진이는 이제 내가 보호할 거야. 그 말에 제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보호하겠다고. 그 말이 얼마나 든든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서진이는 제 아내라고요. 아내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놈한테는 아내가 있을 자격이 없어. 시아버지가 남편 앞으로 다가가셨어요. 키도 더 크고 체격도 더 좋으신 시아버지 앞에서
남편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했어. 시아버지의 한마디에 남편은 결국 가방을 챙겨서 집을 나갔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가면서도 중얼거렸지만 시아버지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었던 거죠. 집안이 조용해지자 시아버지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방금 전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 급작스러워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서진아, 괜찮니?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시면 내가 하고 싶었던 거야. 오래전부터. 시아버지가 다시 제게 다가오셨어요. 이번에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서진아, 나는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어. 넌 소중한 여자야. 정말로 소중한. 아버지,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해. 그 말에 제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한다고. 아버지, 그런 말씀하시면 왜? 나이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 시아버지의 두 손이 제 얼굴을 감쌌어요. 그리고 저를 깊이 바라보셨죠. 서진아, 나와 함께 해줄래? 나는 너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가 정말로 원했던 게 무엇인지, 그리고 제 앞에 그 답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더 이상 말을 계속할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거든요. 부드럽지만 강렬한 그 키스에 제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2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전율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금기를 넘어선 사랑이었지만 제게는 그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제가 함께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희의 관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 성우는 집을 나간 뒤 원룸을 얻어 살면서도 계속해서 집에 찾아와 소리를 질렀어요. 이혼을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시아버지와 저를 비난했죠.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며느리와? 내가 누구와 함께 살든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시아버지는 언제나 당당하셨어요.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들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으셨죠. 오히려 더욱 당당해 보이셨습니다. 서진 씨도 말해보세요.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남편이 저에게 소리쳤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성우 씨, 당신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울 때는 생각 안 했나요? 정상이 뭔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그 말을 할 때 시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려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서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바깥에서 시작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제가 함께 장을 보러 나가거나 산책을 할 때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저기 한씨 며느리 봐. 시아버지랑.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귓속말들이 제 귀에 들렸지만 시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서진아, 신경 쓰지 마. 저런 사람들은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야. 하지만 아버지, 사람들이 너무.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지킬게.
시아버지의 굵직한 손이 제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서 가장 입이 험한 박 여사가 대놓고 저희를 비난했어요. 한재호 씨,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며느리를 첩으로 들이다니. 첩이라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시아버지가 차분하게 대답하셨지만 박 여사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폐륜이죠, 폐륜. 폐륜은 아내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우는 것 아닙니까? 시아버지의 반박에 박 여사가 할 말을 잃었지만 곧 다시 공격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윤서진 씨도 정신 차려요. 그때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박 여사, 제가 누구와 함께 살든 상관없지 않나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행복? 이런 식으로요? 네, 이런 식으로요. 25년 동안 차가운 남편 옆에서 죽어가던 제가 이제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제 말에 박 여사는 혀를 끌끌 찼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진짜 큰 시련은 성우의 가족들이 모두 모인 날이었습니다. 성우의 형, 누나 그리고 친척들까지 모두 집에 찾아와서 저희를 비난했어요. 아버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며느리와 이런 관계라니. 서진이도 너무하네. 시아버지를 이렇게 유혹하다니. 가문의 체면이 말이 아니야. 온갖 비난이 쏟아졌지만 시아버지는 의연하셨어요. 내 인생이다. 내가 누구와 함께 살든 너희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아버지, 성우는 이미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어. 그런 아들을 키운 것도 부끄러운데 이제 와서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거야? 시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어요. 성우의 분류는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성우의 누나가 소리쳤지만 시아버지는 더욱 단호해지셨어요. 뭐가 아니야.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게 나이 차이도 있고 관계도. 나이가 뭐가 중요해. 나는 아직 충분히 건강하고 서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그 말씀을 하실 때 시아버지가 제 허리에 팔을 두르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진 씨도 말해보세요. 정말 이게 맞는 거예요? 성우의 형이 저에게 물었지만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진짜 행복해요. 25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진짜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진짜 사랑이요? 시아버지와?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제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시아버지가 저를 더욱 꽉 안아주셨어요. 서진아 말이 맞아. 우리는 서로를 진짜로 사랑해. 아버지, 정말 고집 피우실 거예요? 고집이 아니야. 이건 내 인생의 선택이야. 결국 모든 가족들이 저희를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의 관계는 오히려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가족들과 이렇게 틀어지게 되고. 후회? 전혀 안 해.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시아버지의 큰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서진아, 넌 어때?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저도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이런 걸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건가 봐요. 진짜 사랑?
네, 서로를 위해서 세상과 맞서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 말에 시아버지가 저를 깊이 바라보셨어요. 서진아, 나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그래서 더욱 너를 지키고 싶어. 아버지,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 말과 함께 시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며칠 후 동네에서 더욱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성우가 다른 여자와의 불륜 사실이 소문으로 퍼진 거였어요. 아, 그러니까 한씨 며느리가 그런 거구나. 남편이 바람을 피우니까. 그래도 시아버지와는 좀.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희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던 것에서 상황을 이해하려는 쪽으로요. 특히 이웃집 할머니 한 분이 저희 편을 들어주셨어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안다. 진짜 사랑이 뭔지. 나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그분은 순자 할머니였는데 8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항상 당당하고 지혜로우신 분이었어요. 순자 할머니, 서진아, 너 잘하고 있어.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단다. 그 말씀에 제가 울컥했어요. 사실은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나보다 훨씬 어린 남자를 사랑했었지. 정말이에요? 응, 그때도 사람들이 뭐라고 했지만 그게 진짜 사랑이었어.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저희의 사랑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무엇이든 진짜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의 사랑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성우가 정식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법정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시아버지와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서진 씨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요? 변호사가 소장을 읽어주는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웃기는 소리네. 자기가 먼저 바람을 피워놓고 시아버지가 붕괴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후련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괜찮아요, 아버지. 당당하게 맞서요. 서진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함께한 이 시간들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거예요. 제 말에 시아버지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법정에서 만난 성우는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젊은 애인과의 관계도 이미 끝났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 여자는 성우가 이혼 소송에 휘말리자 바로 다른 남자에게로 떠났다고 했어요. 서진 씨, 정말 이러실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성우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애원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성우 씨,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저는 이제 진짜 행복해요. 아버지와요? 정말로요? 네, 정말로요. 그 순간 시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요. 재판은 저희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어요. 성우의 불륜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저희의 관계는 그 이후에 시작된 것이라는 점도 인정받았죠.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판사의 선고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거죠. 법정을 나오면서 시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서진아,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간이야. 네, 아버지. 이제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축하 식사를 했어요. 70세와 52세, 18살의 나이 차이가 무색할 만큼 저희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나는 내가 얼마나 용감한 여자인지 알아. 이 모든 시련을 함께 견뎌줘서 고마워. 아버지야말로 저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그때 시아버지가 조그만 상자를 꺼내셨어요. 서진아, 이걸 받아줄래?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결혼 반지는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약속의 반지였죠. 아버지, 법적으로는 부부가 될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야. 이 반지가 그 증표가 되었으면 좋겠어.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시아버지가 직접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시는데 그 순간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께 드릴 게 있어요. 저도 준비해온 반지를 꺼냈어요. 시아버지께 어울리는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반지였죠. 서진아, 아버지, 저를 여자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저희는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저희는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사랑을 키워가고 싶었거든요. 새로운 마을 사람들은 저희를 그냥 부부로 받아들여 주었어요. 나이 차이가 있다는 정도만 알 뿐, 저희의 복잡한 과거는 모르니까요.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정원에서 차라도 마실까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부부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아닌 그냥 제 남편, 제 인생의 파트너로요. 시아버지는, 아니, 이제는 재호 씨는 정말로 저를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70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활력이 넘치셨고, 저를 한 여자로서 소중히 대해주셨죠. 서진아,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무슨 소리예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재호 씨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났어요. 침실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들도 정말 달콤했어요. 남편과의 차가운 밤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재호 씨는 저를 정말로 사랑하는 남자였거든요. 서진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재호 씨. 그분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을 때면 저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나이도 과거도 모든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뿐이었죠. 어느 날 저녁, 저희는 마을 뒤쪽 언덕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진아, 후회하지 않니? 이 모든 선택들을.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랬다면 내가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아내였겠네.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정말로 행복한 미소였죠. 서진아, 나는 정말 행복해.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 줄 몰랐어. 저도요. 52살에 진짜 사랑을 만나다니. 인생이 정말 신기해요. 그때 재호 씨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서진아,
우리 약속하자. 마지막까지 함께 하기로. 당연하죠. 저는 재호 씨 없이는 못 살아요. 나도 마찬가지야. 너는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야.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로 저희는 서로에게 선물 같은 존재였거든요. 석양이 지고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사랑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나이도, 관계도, 세상의 시선도 진짜 사랑 앞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진짜 사랑을 느끼고 있거든요. 재호 씨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꿈 같아요. 사람들은 저희를 이상하게 볼지도 모르겠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사랑에 빠졌다니. 하지만 저희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뿐이에요. 재호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서진아. 석양 속에서 나누는 이 대화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의 모습이겠죠. 저는 이제 확신해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은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재호 씨와 함께하는 이 황혼의 로맨스가 저에게는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계속될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